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통령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지방시대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의 회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최근에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좀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그간에 준비한 균형 성장 전략, 또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자치 분권의 강화 정책들을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또 토의를 통해서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한번 논의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준비된 정책을 잘 집행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장 김경수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핵심 정책인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대해서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5극 3특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방 살리기 정책이 아니라 AI 시대의 국토 공간을 대전환시키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PPT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사람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의 핵심은 청년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30대 이하의 청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6만 6천 명이 수도권으로 몰려왔습니다. 40대 이상은 2만 1천 명이 오히려 빠져나갔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2019년에 50%를 넘었고 GRDP는 2015년에 이미 2분의 1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심각한 집중은 자본이 더 문제입니다. 500대 기업의 77%, 100대 기업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R&D 투자, 그리고 여기에 또 벤처 투자까지도 수도권에
70%가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의 가밀과 집중이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균형발전 정책을 우리가 추진해 왔는데 수도권 집중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균형발전의 역사를 보면 1세대 산업화 시대는 수도권과 동남권, 경부축 양대축으로 경제개발을 하면서 균형발전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2세대 정보화 시대는 IT와 벤처 중심으로 민간기업이 수도권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진했던 그 결과가 세종시 혁신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3세대 AI 기후위기 시대의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AI 시대에는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에너지와 전력이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분산형 전원을 포함한 지방이 이제는 오히려 성장 전략의 핵심이 되는 국가의 전략 자산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AI 시대의 국토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두 번째,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어떤 미래를 물려줄 것이냐?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넓게 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비수도권 시도 단위의 균형발전 전략으로는 이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이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권역별로 전 국토를 넓게 쓰는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방을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전략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부터 포괄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고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9월 30일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설계도에 따라서 각 부처들과 함께 세부 이행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권역별 성장 엔진을 위한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정부 부처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향후 5극 3특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핵심 과제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 과제는 5극 3특 전략 추진을 위한 6개 핵심 과제와 그리고 그를 위한 3개의 기반 과제 그리고 자치분권 핵심 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극 3특 추진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5극 3특 추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를 권역별로 대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전략산업과 성장 엔진을 육성하는 겁니다. 특히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인 미래산업과 첨단산업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입니다. 성장 엔진을 육성하기 위한 5종 패키지, 인재 양성, R&D, 규제 완화, 그리고 재정 세제 지원과 펀드 지원이라고 하는 5종 패키지를 통해서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의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성장 빅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행히 대통령님과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균형성장 빅딜을 위한 조건은 하나씩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 주요 대기업은 국내에 1,40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대기업의 1,400조 국내 투자는 5극 3특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1,400조 원 투자의 상당 부분이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에 함께 투자를 통해 인재 양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협력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의 지역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은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인재를 얘기합니다. 지방에 기업을 투자하고 싶어도 지금은 미래산업, 첨단산업의 경우에는 투자를 하고 나서 짓는 공장에 뽑는 직원의 절반 이상이 석박사급의 연구개발 투자 인력을 뽑아야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이 아니면 미래산업, 첨단산업 인재를 뽑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기업의 얘기입니다. 지방에서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균형성장 정책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대선 때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대통령님께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전국에 서울대와 같은 똑같은 대학을 10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아닙니다. 권역별로 전략산업, 성장 엔진과 연계해서 적어도 그 분야만큼은 우리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서울대 이상의 수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미 지역에는 그런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카이스트를 포함한 4개의 과학기술원, 그리고 포스텍, 그리고 한전공대라고 불리는 한국에너지공대까지 지역에서도 뛰어난 대학, 그리고 수준 있는 대학을 만들었던 성공 모델이 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전국에 카이스트 10개,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와 결합해서 만들어가는 포스텍 10개 만들기를 통해서 지역에서도 필요로 하는 인재를 뽑아 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양성만으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권역별 성장 엔진을 대기업, 앵커 기업의 투자와 연계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입지를 발굴하고 공급하는 기업형 첨단 도시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첨단 3단을 포함해서 구도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도심 융합특구, 여기에 신도시를 결합하는 1가 3트가 어우러지는 그런 기업형 첨단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는 이런 미래산업 첨단 산업 기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통해 새로운 스타트업의 일자리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지역 거점이 되는 5급 3특별 창업도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서 창업 생태계를 지역에서도 만들겠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느 지역에 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창업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만들어내는 우리 정부의 핵심적인 균형성장 전략이 메가특구가 될 것입니다. 첨단 산업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요구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규제 문제입니다. 특히 첨단 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실증해 나가는 과정에서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크고 작은 규제 특구들이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AI 시대에 필요한 그런 규제 합리화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광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혁신과 여기에 정책 패키지 지원을 결합하는 메가특구를 통해서 이제는 지방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방에 이렇게 해서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방이 지금처럼 생활하기 불편한 곳이 되어서는, 그렇게 남아있어서는 균형성장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의 정주 여건,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망입니다. 수도권은 대중교통망이 촘촘히 연결되어서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은 도시와 도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만 일자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해야 됩니다. 지방의 청년들에게도 권역별로 폭넓게 일자리 선택의 기회를 늘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권역별 광역 대중교통망을 확충해서 권역이 하나의 경제권, 생활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5급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3대 기반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에 살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방 우대 원칙입니다. 지방 우대 지원 기준에 따라서 예산과 세제, 교육, 의료, 주거, 공공요금에 이르기까지 정부 지원 전반에 지방 우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정부의 정책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균형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에서 반영하는 균형 성장 영향 평가 제도도 신속히 도입하겠습니다. 기반 과제 두 번째로 국토 재설계를 위한 행정 수도와 2차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행정 수도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토 공간 재설계는 국토 균형 성장에 대단히 중요한 기반 과제입니다. 대통령실 세종집무실은 2030년,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이었던 혁신도시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하고 그 혁신도시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함께 관련 기업들이 이전해서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 이전이 되어야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반 과제 세 번째입니다. 이런 5억 3특 균형 성장 전략이 성공하려면 실행 체계가 튼튼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5억 3특은 우리 정부 수립 이래로 처음으로 권역 단위로, 권역별로 추진되는 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권역별 초강력 단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의 협업뿐만 아니라 시도 간의 협업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도 간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연합과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지원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신속히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행정통합까지 가기에는 아무리 빨리 추진한다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가 출발이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권역별로 추진해야 될 시급한 사업들은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연합을 통해서 지금 당장 추진해야 되는 경제권, 생활권 구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 관련 핵심 과제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과제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형 국가로 가기 위한 구조적인 전환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명실공히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을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재정립하고 자치와 균형 발전이 국가 운영의 핵심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특히 재정분권 TF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균형성장은 지방정부의 재정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고 포괄보조금을 비롯해서 지방이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재정구조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 과제 마지막 과제입니다. 주민자치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혁신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어 나가고 주민자치를 통한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읍면동 단위의 주민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할 10대 핵심 과제와 3개 기반 과제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모두에 보고 드린 대로 지금은 수도권에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빠져나가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이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부터 시급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비수도권 이주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기촌과 기항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지방살이를 통해서 기촌 이전에 지역에서 미리 살아볼 수 있는 정책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서의 삶의 경험이 기촌과 기항으로 이어져서 수도권 인구 감밀 해소의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균형 성장 빅딜을 통해 대한민국 국토 전체가 성장의 무대가 될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발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과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은 김경수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토론은 자유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추가하시거나 또는 더 제안하실 분 위원님이 계시면 발표를 해주시고요. 먼저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좀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부위원장 신용환입니다. 김경수 위원장께서 균형성장 자치분권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균형성장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지속가능한 지방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첫 장부터 위원장께서 지금 집중적으로 강조를 주셨듯이 청년들이 역외출을 하지 않고 자기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그 지역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은 주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지역, 지방 경제 생태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 관악골 사례가 지역과 청년이 합심해서 그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든 하나 사례가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낙후된 구도심 건물 등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고 또 지역의 로컬 브랜드를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연간 5만 명 이상이 찾는 그야말로 레트로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노력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궁극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성공 모델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이 청년들이 정주하고 지역에 남도록 하는 그런 지역들의 공통점을 보면 지방이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 현장으로서 지방을 만들어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 대통령직 속 지방시대위원회도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에 있어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청년들 참 불쌍하니까 어려우니까 도와줘야지 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대한민국 주인공들에 대해서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인베스트, 투자 관점으로 정책의 기조를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성세대 관점에 further young 관점이 있지만 그보다 기왕이면 요즘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by the young 관점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충주 사례라는 게 뭐예요? 충주 관악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낙후돼서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약간 이제 노후화된 그런 구도심이었는데 청년들이 직접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협동조합도 만들고 하면서 실제로 창업을 여러 가지 제 후배도 이제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창업도 하고 하면서 일종의 많은 사람들이 레트로 어떤 힙 플레이스로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도시 재생 플러스 지역과 청년들이 같이 합동해서 만든 새로운 어떤 지역 재생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청년, 창업, 그리고 본인이 충북 출신이라 충청을 사실은 대통령님 저가 저 마을 고을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게 산청면인가 그런데 예, 거기 산청입니다. 예. 그래요? 근데 충주. 네. 예, 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우리
5급 3특 특위위원장과 균형성장위원회를 맡고 계신 이병헌 의원. 네, 저는 광운대학교 이병헌 교수입니다. 우선 저는 그 균형성장 전략의 어떤 효과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지난 역대 정부에서 모두 주요 국정과제로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그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추세를 크게 바꾸지 못했는데요. 결국 이제 이게 정책 의지나 재정 투입이 부족했다라기보다도 중앙정부 주도의 어떤 일방적인 또는 탑다운의 그리고 각 지역에다가 이제 흩뿌려주기 내지는 나눠주기식 지원 방식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정부 우리가 이제 새롭게 추진하는 방식은 우선은 그 그러니까 수행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지역에서 기업들 그리고 지역의 대학들, 시민단체 또 지자체 이들이 이제 협력을 해서 자체적인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하에서 중앙 정부가 도와줄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되 지금까지 중앙 정부의 지원 방식이 중기부는 중기부대로 뭐 과기부는 과기부대로 이렇게 각 부처가 개별적인 지원 사업들을 산발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각 지역에 체계적으로 투입을 해서 이제 그 효과성을 높이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큰 도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앙 정부가 이 지역 균형 성장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가 10개 이상의 부처에서 뭐 수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수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각 지역 단위로 효과적으로 결집해 낼 거냐 하는 게 지금 핵심적인 문제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저는 그 부처 간에 그 협의체를 지방 부처와 중앙 부처 그리고 기업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5급 3특 단위로 빨리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좀 이 사업 발굴하고 실행하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아까 이제 그 김경수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업들이 한 1,400조 지금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가 앞으로 이제 한 5년 정도 계획돼 있고요. 실제 과연 이게 진짜 투자로 이어질까? 그리고 특히 이게 그러니까 지방의 투자가 얼마만큼 될까?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를 특히 이제 지역의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종의 기업과 정부 간의 빅딜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업은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는 거기에 필요한 규제 완화라든지 또는 필요한 뭐 세제 필요하다면 이런 지원책을 써서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김경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지역 단위에서의 어떤 인력의 양성과 그 인력들이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주 여건.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정부에서 기업 경영자들하고 잘 만나셔가지고 협의를 하셔서 빅딜을 한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또 혹시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우리 김상호 의원님. 예, 제가 속한 생활공간 분과의 관련된 과제로 보면 그 핵심이 국토공간 재설계 아젠다로서 5급 3특 청정수도 완성 초광역권 교통망 구축일 것입니다.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권역별 특성과 준비 정도가 좀 다를 것입니다. 성과를 신속히 내기 위해서는 기본 지침을 마련할 때 합의되고 준비된 권역별로 시범적 또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 있다고 생각되고요. 5급 3특과 연계하여 국가적 주요 현안인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의 또 다른 주요 이슈인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완주, 전주, 안동, 예천 통합인데요. 해당 지방 정부가 지금 주도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갈등 조정기구를 가동하고 통합 특례 지원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국토종합교통계획과 연동하여 권역별 1시간 교통망 구축의 경우 수도권 GTX망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더하여 국토의 남부권에 해당되는 부울경, 대경, 호남권의 권역 간 또는 동서 간 교통망 구축 사업이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전주, 대구 고속도로 건설 이런 사업들이 영호남 연결을 통한 동서 교류의 확장과 권역별 산업 연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게 출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상호 의원 말씀하셨던 시군 통합 문제 관련해 가지고 조금 첨언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지역의 시군 간 통합을 추진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들 쉽지 않습니다, 사정이. 예를 들면은 전주 완주도 그렇고, 호남에 가면은 목포, 신안, 무안도 30년째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목포시가 잘 나갈 때는 목포가 반대하고, 지금은 무안이 잘 나가니까 무안이 반대합니다. 무언이 잘 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 통합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경로들을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정부가 갈등 조정 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통합과 연합을 최대한 좀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먼저 생활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연합 사업들을 연합 체계를 만들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등을 해소해 나가면서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이런 좀 다양한 사례들을 좀 지원하면서 축적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도위원회는 지금 지방정부에는 통합이 어려우면 급하게 연합을 먼저 구성하시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조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우리 최지민 의원님.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연합과 통합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서로 갈등하거나 대립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통합 논의가 수십 년 동안 있어 왔지만 어려웠던 지점은 이 통합에 대한 진짜 효과가 정말 주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가 지금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저희 연합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의 변경 없이 실질적으로 초광역적인 또는 광역적인 사업의 연계를 통해서 해봤더니 좋았다라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신속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통합과 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일컬어지는 연합이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연합을 통해서 어떤 우리 지역의 주민, 즉 그 민생 회복에 있어서의 주민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축적을 한 이후에 통합 관련된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경우라면 통합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민 간의 어떤 갈등 구조가 조금 이제 완화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전주 완주 통합 TF에 참여를 해서 실제 현장을 가본 입장에서는 이 통합 논의에 찬성과 반대되는 그 갈등 때문에 주민투표 단계에서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통합에 관련돼서 찬성하는 어떤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들을 목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5급 3특에서의 중요한 방식은 광역과 광역의 어떤 큰 초광역적인 연합과 통합을 논의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연합의 단계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간에서도 가능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광역적 연계협력의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신뢰를 먼저 회복하고 그 이후의 결과로서 우리가 광역 통합이나 지자체 통합을 같이 접근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붙입니다. 네. 우리 최지민 의원님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행정통합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 장관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의료 개혁 관련해서도 이게 시군 단위로 쪼개져 있는 이 행정구역 단위의 의료 개편이 쉽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권역 단위로 시군을 몇 개씩 묶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5급 3특의 권역과 이게 이제 일치시켜 나가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혹시 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우리
자, 정종숙 의원님. 멀리서 오신 분이죠. 예, 저는 대구에서 지역균형 발전 포럼이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균형 성장과 자치분권의 핵심은 저는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실현시키는 과정에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이 과정들은 지역균형 성장의 저는 핵심 키워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지역균형 성장의 기본 토대가 되는 이 5국 3특을 저는 집중 홍보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주민과 소통을 좀 활발히 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지난 10월부터 12월 초까지 9개 전 지역을 순회해서 지방시대 토크쇼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5국 3특 균형 성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한 그 정부가 발표한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국정 과제를 주제로 삼아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이때 사용된 언어는 정말 주민들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소통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대구 달성군의 경우에는 국정과제 29번 신성장 동력 발굴 육성으로 첨단 산업 국가 도약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달성군에는 지금 현재 제1국가 산단, 2국가 산단이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님의 그 지역 공약인 AI 로봇 수도 대구 이것을 어떻게 지역 산단에 끌어오고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인가를 직접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주민들의 호응도는 짐작하시겠지만 대단히 좋았습니다. 주민들은 5국 3특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했는데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서 정말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지역 주민들은 이런 그 행정에서 이제 추진하는 이런 과제들을 직접 접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그 지역 균형 성장의 어떤 성공적인 그런 사례를 남기기 위해서는 시민들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핵심 과제로 두고 우리가 이 지역 균형 성장 이 정책을 좀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종숙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5국 3특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절반이 안 나오더라고요. 5국 3특 정책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실제 주민들과 좀 밀접하게 결합된 그런 정책 추진 노력, 이런 게 지방정부하고 함께 하는 게 좀 대단히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 이러고 다니세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 다음 또 발언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예, 김영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경제산업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지역 거점 국립대와 기업이 협업해서 그 성장 분야의 연구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인재를 채용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모델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전남대학교 컨소시엄인 광주 전남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치산학 기반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혁신 모델을 이번 사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교육부 주관에 의해서 그 광주 전남 반도체 공동연구소는 지역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성하기 위해서 전남대학교에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전남대학교는 그 글로벌 패키징 기업인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와 전략적 협업을 수행해서 국내에서는 매우 드물게 첨단 패키징 특화 연구 및 인력 양성 체계를 동시에 갖춘 지산학 협력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 두 기관은 지난 6월에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그 엠코는
12월 말까지 그 반도체 공동연구소에 그 실증용 장비 300억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8년에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완성되면 추가적으로 그 반도체 패키징 공정 장비 시가 400억이 넘는 것을 제공하기로 서로 약정을 했습니다. 이 양 기관은 이걸 기반으로 삼아서 최근 자동차 및 AI 반도체 패키징 기술 또는 AI 기반 지능형 공정 개선 기술, 국가 전략 핵심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로 했고 관련 분야의 인력 양성도 협의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말씀드리기 시간 문제가 있겠지만 이 결과로 2027년 말에 반도체 패키징 융합 전공에서 최초로 석사 학위자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역 산업체에 취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전략기술 자립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글로벌 이 패키징 업체의 기술과 장비가 국내에 집적되고 그래서 그 지역, 광주 전남 지역이 어쩌면 패키징 R&D의 새로운 허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와 연계해서 실증 교육을 시켜서 실제로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은 굉장히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모델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2016년 내년에는 산업통상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약 500억 규모의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도 함께 구축되어서 시너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점 국립대가 5국 3특 권역별 전략 분야를 기업과 함께 집중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핵심 거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부, 대학원, 기업연구소 간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졸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시작돼서 2년 후에 2027년 말에야 석사가 처음으로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학부가 아니고 학부도 있고 석사도 있습니다. 학부는 언제 졸업해? 학부는 오래 걸립니다. 4년 정도 걸리니까. 아, 그럼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올해 MOU를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연구 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원 석사 2년 과정을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융합 과정을 만들어서 먼저 배출하고자 합니다. 예, 내년에 예산 500억은 이번에 이런 시도가 있기 때문에 기획해서 추구한 거고요. 네. 그 암스쿨이 이제 지스트에 생기니까 두 개가 이렇게 연계하면 반도체 분야의 R&D 역량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하고 연계해서 이제 연구개발, 인재 양성을 함께 나가는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기업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유가 이 실제 기업 공장이 있는 현장에서 꼭 해야 되는 R&D들이 있다는 거죠. 공정 관련된 거라든지. 근데 그걸 수도권의 R&D 센터에 다 모아놓고는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자기들도 꼭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전남대 사례도 있고, 그 LG전자 가전사업부는 창원대하고 공기 분야의 R&D 센터를 700억을 아예 그냥 투자해서 직접 R&D 센터를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협업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5억 3특 권역별 전략산업 성장 엔진과 연계된 기업들의 투자와 대학과의 협업 이런 것들은 갈수록 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원래 첨단 산업 분야들은 거점 대학 주변에 조그마한 벤처 스타트업들, 연구기관들 막 집적돼 있어서 효율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의 경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가 궁금하긴 하네요. 현재 상황은 예상한 만큼은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도시 얘기를 중기벤처부에서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지방은 오직 대전, 카이스트와 충남대 근처만 일부 돼 있고 서울은 강남과 그다음에 판교 벤처밸리 정도입니다.
대전의 카이스트 충남대 사례는 아주 이제 지방의 창업 생태계로는 되게 모범적이고요. 여기하고 포항의 포스텍과 결합된 창업 생태계가 또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7년째 그 체인지 그라운드라고 하는 창업센터가 있는데 7년째 되고 있고 여기에 200개 넘는 스타트업이 나와서 지금은 전체 자산 가치가 2조가 넘는 그런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런 사례들이 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말씀 주실 분 계신가요? 대통령님하고 우리가 대통령 직속위원회이긴 하지만 자주 뵐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기 아까 저 지방정부 통합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는 기초단위 통합 얘기만 하는가 봐요. 얼마 전에 제가 충남 다녀왔었는데 지금 충남 대전 통합하자고 법안까지 나와 있고 이게 대전시하고 충남도의회의 행정 절차까지도 일단은 다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뭐 내부에서 논의 안 해봤습니까? 아닙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 관련해서는 이제 충청권 이제 행정연합하고 연계해서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특별법에 있는 그 각종 특례 조항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건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그것도 내용을 보니까 좀 조정해야 되긴 하겠던데요. 김태엄 지사님도 충남 타운홀 미팅 때 여쭤보니까 조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그거 아니면 안 해. 이러지 않을까 걱정했더니 그건 아니군요. 네, 또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미리 다 얘기를 잘 하셨나 봐요. 하여튼 지방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게 말로는 그럴듯하고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엄청 큰데 아까 이병헌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말은 이때까지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중앙의 수도권의 흡인력이 너무 강해서 그렇죠. 좀 떼가지고 지방에 분산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런저런 여건들이 지방에서 뭘 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가 됐어요, 되기는. 그래도 뭐 어떤 총력을 다해서 해야죠. 안 하면 큰일 나게 생겼는데. 지방시대위원회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지역 단위로 뭐 이런 설명이나 이런 건 좀 하세요. 아까 뭐 정종수 위원은 뭐 정종수 위원 차원에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그 지역 단위로 이제 5억 3특에 대한 설명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시도 간의 협업이 필요하니까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협업할 건지를 아예 시도지사님들하고 시도의 의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가지고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쪽은 이제 연합을 만들고 싶은데 대구시장이 이제 지금 거리 상태니까 행정부시장이 이제 권한 대행으로서 그걸 할 수 있냐, 요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로는 대구 쪽이 아니라 경북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주민들이 반대가 막 상당히 또 조직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통합은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쪽은 그렇고 통합은 그래도 이게 좀 시를 흘리고 어렵다고 보니까 먼저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연합을 특별지자체를 만들고 싶은데 대구시장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이제 권한을 특별지자체에 일부 위임해야 되니까 대구시 시장의 권한을 그게 이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이건 행안부랑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주시면 바로 시작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행정 통합 문제든 연합 문제든 이거는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정치가 문제일 때이지.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약간 그것을 벗어나 줘야 되는데요. 네. 길게 보고. 그나마 이제 연합은 그런 정치적인 갈등으로부터 조금 좀 덜한 편이고요. 통합으로 가면 늘 보면 디테일에서 막히더라고요. 네. 시청 어디 둘 거냐? 이름 어떻게 할 거냐? 맞습니다. 네. 그 크지 않은데 전체로 보면 시청을 두 군데 두고 막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건 행안부에서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그 딱 규정상 법적으로 본청 소지를 어디로 한다라고 정해야 되니까.
복수로 둘 수도 있잖아요. 뭐 꼭 그래야 되나? 그건 좀 그럼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는 어쩔 수가 없긴 한데 명칭 문제. 사실 본질이 아닌데요. 오히려 이름은 빨리 합의를 하더라고요. 대전 충남특별시, 대구 경북특별시. 아 그래? 예. 근데 이제 딱 본청 소재지 문제가 나오니까 되게 첨예하게 문제가 생기고요. 거리도 뭐 기껏해야 한 시간 뭐 이내 그런 정도. 내가 두 군데서 같이 하면 안 되나 뭐?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원래 건물이 한 개가 아니고 옆에 있으면 거기다 뭐 20m, 10m 떨어져 있잖아. 그게 뭐 한 20km 떨어져 있으면 뭐 안 된다는 법 없잖아요. 지금 경북도청이 안동, 군에 걸쳐 있잖아요. 네, 아니 한쪽인가? 안동하고 예천 양쪽에 예천까지 같이 있잖아요. 걸쳐 있습니다. 예. 그게 행정구역은 안동시로 있습니다. 아 그래? 예, 배우 시설만 예천. 예천으로 그렇게 있는데 그럼 대통령 말씀 주셨는데 사실 그 지방 중소도시 행정 통합에 또 추진해 왔던 게 바로 예천 안동의 바로 통합의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그 생태계 자체가 대표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작은 도시가 흡수되어진다는 그 위기의식, 그걸 일정 부분은 조금 정치적인 어떤 얘기들이 가면서 그런 위기의식을 좀 느끼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그 두 케이스가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있는 게 마산 창원 진해 마창진 통합과 청주 청원군 통합인데 비교적 성공적인 모델이 청주 청원군의 통합인데 물론 그건 지형적인 구조나 여러 가지가 무려 4차례나 집요하게 20여 년 걸쳐 결국 통합을 이루어낸 성공적인 사례인데 그런 사례들을 좀 가지고 지자체가 통합하려고 할 때 지방정부가 좀 하나의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형태 좀 제시해 줄 수 있으면 그래서 그걸 좀 선도해 나가는 어떤 통합지역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행정관청 소재지는 반드시 한 개의 주소에 둬야 된다는 것도 그것도 도구마 같아요. 뭐 꼭 그래야 되나? 양쪽에 걸쳐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법인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할 때 소재지는 주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소재지를 반드시 한 개의 필지로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예. 그 옆에 걸쳐 있을 수도 있지. 제2청사. 아니 제2가 또 누가 일 할 거냐고 싸우니까. 저는 별로 큰 문제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대통령 예천 안동에 바로 그 신도청이 들었을 때 결국 어떻게 합의를 받는가 하면 행정구역상 신도청 소재지는 안동으로 하고 그 대신 부대 시설,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주거 시설 조성은 예천에 먼저 해준다. 제가 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예 도청을 딱 꼭 경계에다가 양쪽에 딱 지어가지고 걸쳐 짓는 거죠.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 만들면 되죠. 조금 다른 사례이긴 한데 혁신도시를 충북 엄성과 진천이 반반 조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성과 진천의 통합 논의가 나오는데 혁신도시가 그 반반 경계 지점에 네, 딱 절반으로 돼 있어요. 훌륭하네. 그러니까 그건 뭐 장난이 아니고 그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는 거죠.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소에 두 군데 쓸 수도 있는 두 개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꼭 한 개의 필지라 해야 되느냐 주소가. 충남도청이 대포 신도시의 행정구역이 몇 개에 걸쳐서 딱 삼각지점에 있습니다. 아 거기는 하나의 군 안에? 그 하나의 군인데 이제 행정 면 단위로 여러 군데 쪼개져 있다. 같이 이제 행정구역이 그러니까 그거나 뭐 군 단위로 쪼개 있으나 뭔 차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다음 일정이 있으셨어요. 이게 지금 시간상 딱 한 분 정도 대통령께 말씀 주실 분 계시면 발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서로 하시겠다고 회의할 때는 하시더니 대통령 막상 뵈니까 그러게요. 예. 미리 우리 그 김경수 위원장께서 다 할 말을 싹 다 걷어하는 바람에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그 회의는 제가 안 들어갔고요. 우리 신영환 부위원장이 주재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주실 말씀이 없으시면 네, 정리. 자유 토론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대통령 마무리 말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가벼워 보여도 매우 중대한 업무를 맡고 계신 위원회입니다.
균형발전 자치분권 강화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정말 생각해 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어쩌면 좀 그 땅덩이가 큰 나라들에 비해 보면 사실 고속철도로 한두 시간 거리는 사실은 먼 거리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외에는 나머지 다 지방 지역처럼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데 사실 물리적 거리로 치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어떤 영남, 호남, 충청, 뭐 강원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약간 손실이거나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길게 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발표해 줬지만 지금 우리 정부에서 똑같은 조건에 재정 배분을 할 때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서 더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동원하고 앞으로는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텐데 어쨌든 재정 배분뿐만 아니라 어쨌든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데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그런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어쩌면 유일한 길, 균형 발전,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테니까 지방시대위원회도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최대한 많이 고민해 주시고 실현 가능한 안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에 함께해 주신 대통령님과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 다음 순서는 참석자분들과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어디서 하기로 했어요? 촬영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